오늘 예비선거가 열렸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치안과 경제 문제를 해결해줄 지역사회 참일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예비선거 투표율이 10%대를 보였습니다. 저조한 투표율에 대해 투표소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2살 난 아들의 총격으로 아버지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총기가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에 숨진 비무장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00만 달러의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주택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차압에 넘겨지는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시장 등 주요 선출직에 대한 예비선거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한인 유권자들을 김경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투표장에 나온 한인들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저는 우선 한국 분들이 나오신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했고 투표를 한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시죠. 한 표를 행사한 LA 지역 한인 유권자들은 연방상하원과 LA시장, LA시 검사장 등 여러 후보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LA 지역 난제를 해결해줄 리더십에 주목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불안한 치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줄 정치인들을 지지했습니다. 지금 총기 문제하고 노숙자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 집 근처에 노숙자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만날 불안해한다고. 그런 노숙자 문제 해결한다는 사람을 투표는 했어요. 우리 한인타운이 지금 너무 무서워서 걸어다닐 수가 잘 없어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게 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투표를 마친 한인 유권자는 매일 발생하는 총기 난사도 무섭지만 마켓에 가면 높아진 가격표를 봐도 무섭다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깊은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는 거를 기대는 하지만 내가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으니까. 개표는 조금 전 8시부터 시작돼 빠른 곳은 오후 10시쯤부터 11월 중간선거 본선에 오르는 후보들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예비선거 투표율은 예상대로 저조했습니다. 투표소가 부족한 점도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박시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에 새로 마련된 투표소. 15개의 투표기기가 있지만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를 보기 힘듭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오늘 오전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나마 유동인구가 많은 한인타운의 다른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이 좀 더 많았지만 한인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주말에는 진짜 좀 많이 슬로우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많이 근데 이렇게 줄을 쓸 정도는 아니고. 최근 한인 비영리 단체가 선거관리국에 부족한 한인타운의 투표소를 늘려달라고 요구해 2곳을 더 늘렸지만 한인 유권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너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여기 3군데 가지고는 안 돼요. 투표원들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좀 불편하더라고요. 투표소가 부족해 우편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서 하는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 하는 사람이 해준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차라리 집에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그걸 한 거죠. 오늘 오후 6시 현재 캘리포니아주 투표율은 18%, LA 카운티 15%, 오렌지 카운티는 17%로 10%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2살 난 아들의 총격으로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실은 올랜도에 거주하는 26살 남성이 비디오 게임 중 2살 난 아들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뤄진 초동 수사에서 해당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에 남은 총상이 남성의 등에서 발견되며 사인은 타살로 전환됐습니다. 총격을 목격한 5살 큰아들은 동생이 모르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증언했고 사고 당시 큰아들을 비롯해 5개월 난 막내와 아내까지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모 모두 마약 복용 혐의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상태에서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과실치사와 총기 불법 소지, 보호관찰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총기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된 점을 지적하며 어린아이들이 총기에 접근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기 규제 입법 협상에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방 상원이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를 한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 플래그법을 입법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학교 안전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는 조치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조금씩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며 최종 합의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복적인 총기 폭력 사건에도 상원은 총기 규제 법안을 입법하는 데 늘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에 숨진 비무장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00만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보안관실은 경찰 총에 맞아 숨진 비무장 흑인 남성 앤드류 브라운 주니어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300만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은 지난해 4월 노스캐롤라이나 엘리자베스 시티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경찰의 수색을 받던 도중 차량 안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브라운이 차로 경찰을 치려고 위협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바디캠 확인 결과 브라운은 총격이 시작될 때 양손을 운전대에 둔 채로 차에 그대로 앉아있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이후 현장에서는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가 며칠 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거주민의 76% 상당이 뉴욕시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지역 매체 스펙트럼 뉴스원이 시에나 칼리지와 공동으로 뉴욕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 시점에 뉴욕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응답자 중 70%는 팬데믹 이전보다 현재 뉴욕시가 훨씬 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이번 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전체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총기 난사 추세는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74%는 아담스 시장의 범죄 해결 능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사 응답자의 무려 76%는 자신이 폭력 범죄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5개월이 지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직무 지지율에 대해서도 그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29%에 불과했으며 이 수치의 2배 이상인 64%의 응답자는 그의 시정 운영이 적절하다 또는 저조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뉴요커들은 아담스 시장에게 노숙자 문제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줬으며 관광업 부문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 대한 여론은 지난 조사 때보다 소폭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응답자의 35%만이 호컬 주지사의 주정부 운영이 좋다 또는 훌륭하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54%가 보통 또는 미흡하다고 답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이유로 분석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8.5명,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13.7명에 비해 5.2명 낮은 수치입니다.
총기 사망은 총기 난사나 총격 등 타살은 물론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는 총기 난사 사고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기 사망률이 타 지역보다 25%나 낮게 나타난 것은 인구수나 면적을 감안해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사망률이 타주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강력한 규제로 총기 구매와 휴대가 다른 주에 비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차압에 넘겨지는 주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차압 절차에 들어간 주택은 전국에 모두 5만 700여 채.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 67%, 1년 전보다는 3배가량 급증한 수치입니다. 주택 차압이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집계됐고 플로리다와 텍사스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택 차압이 늘어난 것은 팬데믹 사태 동안 유지되던 모기지 상환유예 보호 조치가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이상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주택들이 은행에 의해 차압되고 있는 겁니다. 주택 차압은 융자금 상환이 120일 이상 연체될 때 절차가 시작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금융기관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발표한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지난해 추정한 5.7% 성장률은 물론 올해 초 내놨던 전망치를 5달 만에 1.2%포인트 낮춘 겁니다. 전염병 대유행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 공급망 교란 상황 지속, 식량난 우려 등이 겹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세계은행 측은 이런 추세라면 저성장과 고물가 상태가 함께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Those geopolitical tensions can easily intensify. We have a very serious threat of stagflation, and that comes with higher interest rates. 실제 미 경제당국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물가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We currently face macro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unacceptable levels of inflation, as well as the headwinds associated with the disruptions. 하지만 유가 급등 사태 등 구체적 현안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 말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게 미 정책 당국의 고민입니다. The president is asking for Congress and others for potential ideas, but as you say, the reality is that there isn't very much more to be done. 지난해 깜짝 반등했던 성장 동력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최악의 경우 세계 경제가 성장을 멈추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세계은행 측 경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주류 판매 시간을 현행보다 2시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주요 대도시의 주류 판매 시간을 현행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적용 대상은 웨스트할리우드와 팜스프링,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 프레지노 등 7개 도시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스캇 위너 주 상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류 판매 연장안은 그동안 3차례 발의됐었는데 시간이 연장될 경우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매번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입국 절차 간소화가 추진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이후 각종 여행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포함한 국경 제한을 해제하는 추세에 발맞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는 이 전략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9천만 명, 이들의 연간 지출액을 2,790억 달러, 약 300조 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팬데믹 이전 미국은
관광업으로 950만 개의 일자리와 1조 9천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속도로 운송 도중 탈출한 암소를 잡기 위해 특별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옆을 질주하는 암소 한 마리. 서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카우보이가 뒤를 쫓아보지만 소가 말보다 더 빠릅니다. 차량이 접근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소 앞을 가로막아 보지만 소용없습니다. 한참 뒤 차량 2대의 포위망에 들어선 소는 결국 카우보이의 능숙한 손놀림에 제압됩니다. 소와 카우보이의 때 아닌 질주극은 어제 아침 오클라호마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수송 중 탈출한 암소를 잡기 위한 특별한 작전이 펼쳐졌는데 헬기는 물론 응급 구조대까지 나서 도로를 통제하고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뉴욕시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뉴욕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더 많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포크,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배달이나 투고 주문 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포크, 냅킨 등을 제공하고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제공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약 1억 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되고 폐기되는데 특히 플라스틱 숟가락, 포크의 90%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됩니다. 또 매립지나 소각장 다수가 저소득 커뮤니티에 위치해 불균형적인 공해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호단체인 그룹 오세아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88%가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의회에도 환경보호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존의 병 법안을 확대한 내용의 이 법안은 주스, 와인, 차 등의 무탄산 음료 용기에도 빈병 보증금을 부과하고 현재 5센트인 빈병 보증금을 10센트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수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도 북한을 저지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조만간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있을 거라는 미국 정부 평가에 이어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북한 핵실험의 시간표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에 나설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We know that the North Koreans have done preparations for a nuclear test, and we will be obviously vigilant, and we will be in close touch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be able to respond very quickly, very swiftly. 김 대표는 북한이 코로나19가 심각한 와중에도 미사일을 발사해 시각적 관심을 끄는 등 올해만 18번에 걸쳐 탄도미사일 31발을 발사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코로나19 지원을 포함해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고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건 도발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건 중국에도 이익이 될 거라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현지 시각 8일 총회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결의안 거부권 행사에 관해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도 우회적으로 부담을 주겠다는 목표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사실상 루안스크 전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중 공격을 퍼붓던 리만시 등을 점령했고 루안스크주의 97%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도 50% 이상 점령해 전체 돈바스 지역의 8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보급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에서도 자신들이 주거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도시 외곽 공장 지역 일부에서 저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압도적인 러시아군을 상대로 하기에 현재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Тому що, щоб наступати, ви прекрасно в цьому, я думаю, знаєте, для цього потрібно не менше в 10 разів техніки і не менше в 10 разів людей, так?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언제든 직접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해상 곡물 수출이 막힌 것은 우크라이나가 설치한 기뢰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기뢰를 제거하면 오데스항을 통한 곡물 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우 해당 선박이 무기를 운반하지 않는지 러시아군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모기가 LA 카운티에서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와 인근의 고인물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